어제 아침 신문을 봤더니 우리 정부가 월가의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11만 명의 금융 인력이 퇴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만 명, 엄청난 숫자지요. 아마 그들 개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매우 우수한 인력일 것입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몸을 담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퇴출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도 부득이 같은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승선한 선원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하더라도 그들의 배가 가라앉을 때는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으로 그 중에 하나로 그린 에너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린 에너지란 석유나 석탄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에너지가 아니고 자연 친화적인 이 태양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수소 에너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이미 거스릴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예컨대 스웨덴 같은 나라는 장차 석유 의존도를 0%로 줄이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라든가 석탄 같은 에너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원으로서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의 양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이 차를 모는 날이 오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석유를 갖다 써도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에너지를 전부 다 수입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떨어지게 되면, 고갈되게 되면 그야말로 국민들이 손가락을 빨아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수입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는 그 석유가 떨어지는 날은 국민이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러시아든 베네수엘라든 사우디아라비아든 이 모든 나라들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빨리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난다는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연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산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천연 자원이 많았다면 마치 부모에게 많은 돈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것만 의지하고 게으르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천연 자원이 많다는 사실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헝그리 정신을 갖지 못하게 했을 텐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돈을 아끼고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고 지식산업 이런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의 영토와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 우리처럼 여러 종류의 산업이 골고루 발달한 나라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처음에는 시련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도 세상에는 상향 산업이 있고 하향 산업이 있습니다. 예컨대 담배업은 아무리 봐도 하향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금연이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담배를 끊자, 담배를 못 피게 하자, 이것이 대세입니다. 예컨대 홍콩 같은 나라는 2008년 올해부터 공공장소에서는 전혀 담배를 못 피우게 했습니다. 유일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는 자기 집과 그리고 건물 바깥에 휴지통 주변입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3, 4, 5 모여가지고 휴지통 주변에 둘러서가지고 담배를 핍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그나마 휴지통 근처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흡연자뿐만이 아니고 담배를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들도 점점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향 산업으로 보이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저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재미있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레저 또 엔터테인먼트는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웰빙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고 또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 건강에 대한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의 건강, 몸에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만은 정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창피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것을 쉬쉬하고 숨기려고 하는데, 몸이 병들 수 있다면 마음도 얼마든지 병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 병드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이 병드는 것도 부끄럽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한은 마음이 치유될 수가 없는 것이고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병을, 육신의 병을 우리가 서로 멸시하고 조롱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병에 대해서도 마치 그 사람이 인격의 문제가 있고 성격의 문제가 있고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있는 것처럼 서로 조롱하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원해서 몸에 병이 걸립니까? 원하기 때문에 병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본인이 원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이 편해질수록 마음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어려울 때는 마음이 그만큼 강해야 되고 독해야 되고 또 생존력을 키워야 되지만 환경이 좋아지니까 마음이 나약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시련이나 충격이나 아픔을 겪었을 때
사람이 그것을 대처할 만한 내적인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공통적인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이제 자녀들의 환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건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녀들의 마음이 약한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유학이라도 보내야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하고 어린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아빠들의 고민도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빠들이 돈을 많이 벌면 처자식을 위해서 돈만 많이 벌어주면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처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